네, 자, NBA 공식 홈페이지에서 NBA 단장들, 30개 팀 단장들로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0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30개 팀 단장이 가져갔는데, 이 가운데 또 가장 지켜볼 만한 15가지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자, NBA 단장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시즌 동서부 컨퍼런스 1위와 그리고 NBA 파이널 우승팀은 누구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일단 동부 컨퍼런스 1위는 간발의 차이로 보스턴 34%를 득표했고요. 밀워키 벅스가 이보다 조금 더 적은 33%, 거의 경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클리블랜드 11%, 필라델피아가 8%까지 떨어졌고요. 뉴욕 닉스 7%, 그리고 마이애미가 6%였습니다. 자, 그래서 애틀란타도 4위표가 3%가 있었는데 보스턴과 밀워키가 양강 구도를 확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는 디펜딩 챔피언인 덴버가 35%, 그리고 피닉스가 26%, 생각보다 경합이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3위는 LA 레이커스인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7%, 멤피스가 3%, 아래쪽으로 뉴올리언스, 세크라멘토가 꼽혔고요. 댈러스도 있었네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좀 과소평가받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세크라멘토가 글쎄요,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만큼은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고작 1%에 그쳤습니다. 하긴 상대팀 단장들이 진짜 본인들 팀이나 아니면은 본인들과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거나 아니면 인기팀 아니면 제대로 경기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크라멘토가 진짜 거의 개무시를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NBA 파이널 우승팀을 꼽아달라라는 질문에 보스턴과 덴버 너게츠가 똑같이 33%였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보스턴과 덴버 너게츠의 우승을 점쳤다는 뜻이고, 3위가 밀워키 벅스였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를 데려오고 나서 이제 행했던 그런 단장 설문조사기 때문에 3위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닉스 선즈는 생각보다 적죠. 7%.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3%로서 5위였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밀워키 벅스가 43%로서 1위였는데 결과는 1라운드 탈락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NBA 단장들이 농알못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만큼 이 우승은 하늘이 점지해주는 동시에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PD님 인터넷 약정 끝난 거 아니에요? 5년 지난 것 같아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그대로 두면 3년마다 77만 원씩 손해라니까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꼭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6만 유튜브 구독하면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들 참여해보세요. 이쯤 나도 바꿔야겠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 MVP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니콜라 요키치가 43%로서 1위였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0%로 2위, 제이슨 테이텀이 13% 3위, 루카 돈치치가 4위였고요. 그 외에 앤서니 데이비스, 듀란트, 엠비드,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등등이 꼽혔는데, 지난 시즌 설문조사에서는 루카 돈치치가 48%였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돈치치를 꼽았습니다만 루카 돈치치는 아예 플레이오프조차 진출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난 시즌 단장들의 일단 2가지 예상은 처절하게 틀렸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단장들이 농구를 보는 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죠. 자, 어쨌든 요키치가 다시 한번 MVP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투표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그 누구와도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단장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선택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프랜차이즈 시작할 건데 여러 명의 선수가 있어. 그리고 아무나 계약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를 데려올래? 라는 문항에는 일단 니콜라 요키치가 33%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가 2위,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위였고요. 그 뒤를 루카 돈치치,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스테픈 커리, 조엘 엠비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제이슨 테이텀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감안한, 그러니까 현 나이와 현 경력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짰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나 혹은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서만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고, 니콜라 요키치의 33%보다 더 대단한 건 웬반야마죠. 웬반야마가 23%인데 단순히 키가 크고 굉장히 유니콘스러운 그런 조건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만큼 훌륭한 워크에틱을 가지고 있고 멘탈 터프니스도 훌륭하기 때문에 단장들이 이제 이걸 다 뭐 알아본 거죠. 그래서 23%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야니스 아르토쿤보가 55%였는데 급감했습니다. 13%. 미러키 벅스와 연장 계약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 바로 니콜라 요키치가 덴버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 디펜딩 챔피언 에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로 하여금 가장 많은 조정을 강요하는 선수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상대의 작전이나 로테이션을 제일 많이 바꾸게끔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선수는 누구이냐라는 항목의 단장은 스테픈 커리를 가장 첫 선을 꼽았습니다. 40%. 그러니까 그만큼 스테픈 커리가 상대의 수비 전술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혹은 흐트러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위가 니콜라 요키치의 33%였고 3위가 야니스 아르토쿤보 13%, 그리고 루카 돈치치, 조엘 엠비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스테픈 커리는 52%로서 아주 압도적인 1위였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역시 40%. 그래서 상대에게 가장 많은 조정을 강요하는 선수로서 여전히 스테픈 커리는 이름을 날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낸 선수는 누구인가? 이게 브레이크아웃은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선수는 누구이냐라는 그런 문항에 1위가 앤서니 에드워즈였어요. 그리고 2위가 디트로이트의 미래인 케이드 커닝햄, 이제 부상을 딛고 돌아왔죠. 3위가 올랜도 매직의 프렌치 베그너, 그리고 동료인 파올로 반케로가 7%, 타이리스 맥시 역시도 반케로와 함께 7%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데스먼드 베인, 미켈 브리지스, 타이리스 할리버튼, 챗 홈그랜, 그리고 카이리 어빙도 이름을 올렸고 제이든 맥다니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에반 모블리, 그리고 알파렌 생군, 자이언 윌리엄슨까지 많은 선수들이 또 여기에 뽑혔는데 카이리 어빙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죠.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내다본 단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반 모블리가 21%로서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제가 생각해도 이제 올스타를 넘어서 올 NBA 팀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름에 국제무대 참가로 해서 쉬지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국제무대까지 경험을 하면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주가가 확 높아졌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경기나 연습을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또 경쟁심, 향상심, 또 기본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올 NBA 팀에 뽑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프시즌 때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팀은 어디였냐, 가장 긍정적으로 오프시즌 무브를 가져간 팀이 어디였냐라는 질문인데 1위가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에 이어서 드루 할러데이를 데려오면서 조금 더 우승 후보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1위인 미러키 벅스가 23%로서 보스턴 셀틱스와 공동 1위였습니다. 자, 3위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였는데 릴라드와 유서프 너키즈까지 처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자산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포틀랜드 역시도 2명의 주전을 내보냈지만 움직임 자체는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4위는 LA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토린 프린스도 데려왔고 또 후드 시피노를 비롯해서 여러 루키들을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집토끼들을 다 붙잡았어요. 앤서니 에드워즈와도 연장 계약, 오스틴 리브스, 루이 하치무라, 제라드 밴더빌트, 자, 이런 선수들도 더 이제 연장 계약을 맺었고 또 게이브 빈센트 새롭게 데려오면서 우승을 위한 그런 조각들을 긁어 모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가 7%, 휴스턴 로켓츠도 7%였습니다. 그 이외에 인디애나 페이서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피닉스 선즈 등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지난 시즌은 무려 41%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꼽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도노반 미첼을 영입을 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 텐데 막상 이제 시즌이 끝나보니 좀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4번 시드로서 5번 시드에게 1승 4패로 1라운드 탈락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자면 클리블랜드의 정규 시즌은 성공적이었지만 봄 농구는 폭망이었다라고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 가장 발전할 팀은 어디냐? 그러니까 결국 이 브레이크아웃 한 선수는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였는데 그렇다면
브레이크아웃 할 팀은 어디냐? 썬더가 1순위에 꼽혔습니다. 챗 홈그랜이 가세하면서 30%로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고요. 2위가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프레드 밴블리 데려왔고 딜런 브룩스 영입을 했고 거기다가 아멘 탐슨까지 또 가세했죠. 여기에다가 캠 위트모어라는 아주 쭉쭉 미끄러졌지만 결국 스틸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전력을 큰 폭으로 키웠습니다. 자, 공동 3위가 세 팀이었는데요. 댈러스, 디트로이트, 올랜도 지난 시즌 모두 다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세 팀이 꼽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과소평가받는 영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위가 마커스 스마트였습니다. 17%. 그리고 2위가 그랜트 윌리엄스 14%였고요. 그리고 공동 3위가 딜런 브룩스, 브루스 브라운, 유스프 너키치, 맥스 스트러스, 프레드 밴블릿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스 존스와 이별을 고했습니다만 스마트라는 어떻게 본다면 자모란트를 좋은 의미에서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팀 디펜스에 마지막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자, 이 스마트를 영입한 멤피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단장들은 보고 있고 댈러스가 그랜트 윌리엄스를 데려온 부분도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랜트 윌리엄스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젊은 PJ 터커 같은 스타일인데 카이리 어빙이나 혹은 루카 돈치치의 보디가드 역할을 또 잘 해낼 것이라고 단장들은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오프시즌 움직임은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에 단장들은 첫 번째로 할러데이와 데미안 릴라드의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대부분이 이제 포틀랜드와 마이애미 쪽을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미러키 벅스가 아주 조용하게 일 처리를 가져가면서 결국 릴라드는 미러키로 갔고 할러데이는 포틀랜드에 잠깐 적을 둔 채 보스턴 셀틱스로 떠나게 됐죠. 자, 2위가 스마트와 포르징기스의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가 멤피스로 갔고 포르징기스는 워싱턴에서 보스턴으로 이적을 하게 된 거죠. 마커스 스마트는 사실 본인이 그 전날까지도 트레이드될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가까이 뛰었던 스마트는 이로써 보스턴의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크리스 폴의 골든스테이트 행위였습니다. 결국 조던 풀과 트레이드가 됐고 결국 골든스테이트는 크리스 폴을 영입을 하면서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베테랑을 영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공동 4위가 브래들리 빌의 피닉스 행,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의 인디애나 행을 꼽았습니다. 이 브루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갔지만 또 팀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합당한 계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브래들리 빌의 피닉스 행도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를 한 명 잃었다는 점에서 또 많은 워싱턴 팬들이 아쉬워하긴 했습니다만 또 워싱턴도 어쩔 수 없이 리빌딩, 리툴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을 또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포지션별 최고 선수 5명을 만나보겠습니다. NBA 최고의 포인트 가드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63%가 스테픈 커리를 꼽았습니다. 2위가 루카 돈치치 27%였으니까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리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1번으로 본 단장들도 있었습니다. 7%, 데미안 릴라드가 3%, 지난 시즌 스테픈 커리가 72%였고 올 시즌 63%니까 한 살 나이를 먹은 30대 중반 포인트 가드 치고는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단장들이 꼽은 NBA 최고 슈팅 가드는 누구이냐? 스테픈 커리와 비중이 똑같았습니다. 데빈 부커로서 63%였고요. 2위인 스테픈 커리가 10%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커리를 슈팅가드로 본 단장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역시나 7%, 돈치치를 슈가로 본 인물들도 있었고 앤서니 에드워드 7%,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7%였습니다. 그 이외에 지미 버틀러, 제이슨 테이텀을 꼽은 단장도 있었고 제이슨 테이텀이 아무리 봐도 슈팅가드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지난 시즌에 데빈 부커가 45%였으니까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NBA 최고의 스몰 포워드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47%로 1위, 듀란트가 20%로 2위,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17%로 3위인데 어떻게 본다면 루카 돈치치 위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포가, 최고의 슈가, 최고의 스포에 모두 이름을 올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13%, 세월 무상이네요. 카와이 레너드가 3%, 지난 시즌에는 케빈 듀란트가 45%였는데 지난 시즌에 제이슨 테이텀이 워낙 좋은 활약 펼쳤잖아요. 평균 30점도 넘겼고 각종 항목에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테이텀이 최고의 스몰 포워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최고의 파워 포워드 가장 싱거운 항목이었습니다. 97%가 야니스 아르토쿤보를 꼽았고요. 나머지 3%는 케빈 듀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아데토쿤보가 득표를 받았고 지난 시즌에도 아데토쿤보가 86%였으니까 더 올랐습니다.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야니스 다운 그런 득표였고요. 마지막으로 NBA 최고의 센터 역시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93%를 받았는데 야, 조엘 엠비드가 완전히 밀렸음을 알 수가 있죠. 조엘 엠비드, 앤서니 데이비스도 표를 받았습니다만 유의미하진 않았고 지난 시즌에 니콜라 요키치가 79%였는데 올 시즌 14%가 더 올라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를 받았습니다. 자, 이상 NBA 30개 팀 단장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단장들은 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저보다 혹은 또 NBA 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정보를 이렇게 취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설문조사는 더 의미가 있고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